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장 2절 교대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장인 이전 절이었던 7장 1절에서는 양항수열에 대한 양항급수를 다루는데요. 이번 절에서는 교대급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교대급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AN은 양항수열입니다. 그럴 때 AN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것을 곱한 이 새로운 수열에 대한 급수 또는 AN의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제곱을 곱한 후에 이것에 대한 급수, 이런 것을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급수가 되겠습니다. AN이 n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AN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속 변경되면서 이렇게 더해가는 급수를 교대급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대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또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정리 7.14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양항수열이고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수열 AN이 일단 감소수열이어야 되고 즉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점점 이제 감소해야 되고 감소하면서 또 그 수열이 0에 수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교대급수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 급수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급수의 급수의 합을 실제 극한 값을 S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 극한 값과 부분합 수열의 차이는 n 더하기 한 번째 항의 수열항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어진 수열 AN에 대한 부분합 수열 SN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 자, 교대급수의 부분합 수열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 SN에 대해서 첫 번째 항 S1은 마이너스 A1이 되고요. 지금 주어진 AN은 양항수열입니다. 그러므로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지금 이 수열이 감소수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음수입니다. 이 부분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보죠. 음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양항수열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음수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S3도 음수가 되겠네요. 또 이제 다섯 번째 S5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값까지 합인데 여기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모두 음수이고 음수입니다. 여기도 음수죠. 따라서 다섯 번째 S5까지도 음수가 되네요. 자, 이번엔 S 일곱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역시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럼 1호부터 이 이 S1, S3, S5, S7이 이 점차 커져나가는 증가 수열인지 감소 수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두 가지 항끼리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S3에서 S1을 빼면 그러면 A2에서 A3을 뺀 것인데 지금 A에는 감소 수열이죠. 따라서 이것은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또 S5에서 S3을 뺀 것을 보면 A4에서 A5를 뺀 것입니다. 이 역시 양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S7번째에서 S5번째를 빼면 이것은 A6에서 A7번째를 뺀 것이 되고 감소 수열이므로 양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츰 하나씩 가다 보면 S2n 더하기 한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이 돼서 마이너스 A 2n 빼기 한 번째 그리고 A 2n에 빼기 A 2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음수 그리고 여기도 음수 그래서 0보다 작게 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위에 S2n 빼기 1 항이 있을 텐데 그거랑 S2n 더하기 1과 S2n 빼기 1 차를 보면 이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차 올라온 규칙을 보면 이거는 A2n에서 A2n 더하기 1을 뺀 것입니다. 근데 AN이 감소 수열이었죠. 그러니 양수가 0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습니다. 즉 이거로부터 S2n 더하기 1 그러니까 홀수 인덱스를 가진 부분합 수열은 증가 수열입니다. 계속 이제 이거로부터 이제 증가 수열인지 알겠죠. 첫 번째보다 세 번째가 크고 세 번째보다 다섯 번째보다 일곱 번째 2n 빼기 한 번째보다 2n 더하기 한 번째가 계속 크기 때문에 이 수열은 증가 수열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항이 S1, 3,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모든 항이 항상 음수였습니다. 그러니 S2n 더하기 1이라는 이 수열은 0보다 작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요. 이런 말은 위로 유계하다는 얘기네요. 이 수열이. 자, 그럼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Sn 더하기 1은 수렴합니다. 증가 수열인데 위로 유계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조 수렴 정리. 자, 그럼 이제 유사한 방법으로 인덱스가 짝수인 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A가 감소 수열이므로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또 S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역시 0보다 같거나 작게 되고요. S 여섯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역시 0보다 계속 같거나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S2n 번째까지 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가다가 마이너스 2n 빼기 1이 되고요. a 2n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역시 0보다 같거나 작은 건 자명한데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요런 식으로 더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하다 보면 여기 a가 감소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수죠.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a1 첫 번째 항보다 이 좌변이 크게 되네요. 즉 이것은 S2n이 아래로 유계하단 말이고요. 그리고 증가수열인지 감소수열인지 한번 위에서 방법과 같이 이렇게 각각의 항들의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S4에서 S2를 빼보면 마이너스 A3, A4 해서 이것은 0보다 작게 되고, 또 A6에서 S6에서 S4를 빼면 이것은 A5가 남고 A6이 남네요. 자, 이 경우도 A가 감소 수열이기 때문에 0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또 수학적 귀납법으로 규칙성을 잘 찾아보면 이것은 마이너스 A에 2n 빼기 1 하나가 작은 거고, 더하기 a의 2n과 같습니다. 이 역시 0보다 같거나 작으네요. 즉 짝수의 인덱스를 가진 부분합수열 S2n은 지금 감소 수열입니다. 이 역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S2n은 수렴합니다. 즉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실로부터 S2n을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2n 더하기 1이라는 것은 S2n에 A2n 더하기 1 첫 번째 항을 더한 것인데, 이렇게 극한을 보낸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S2n은 S이고요. 그리고 AN의 극한값은 위에서 가정에 의해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0으로 수렴하게 돼서 S입니다. 따라서 짝수항, 부분합수열 S의 짝수항, 홀수항이 모두 S로 수렴하므로 리미트 Sn은 S로 수렴합니다. 즉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 n보다 큰 항에 대해서 Sn과 S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은데요. 그런 이 입실론은 임의의 양의 실수인데 충분히 작기 때문에 입실론을 an 더하기 한 번째 양항보다 굉장히 같거나 작게만 잡아준다면 이 부등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인 이 식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증명이 끝나게 되었네요.
자, 그럼 교대급수 판정법에 관한 예제 하나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예제 7.14. 자, 수열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조화 수열입니다. 그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하고 교대 조화 급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쓰여진 바와 같이 이것을 AN이라고 보면 되죠. AN은 0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n분의 1이라는 AN은 감소수열입니다. 즉 감소수열이고 0으로 수렴하는데 그것을 교대급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합니다.